네, 안녕하세요. 우리 101회 세무의 상급 기출문제 세법 1부, 2부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내용 볼게요. 자, 세법 1부 법인세법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 자, 청산소득은 우리 내국법인에 한해서 있고 영리법인에서만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영리 내국법인입니다. 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맞는 표현이고 2번. 사업연도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아니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2번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번.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법인세법상 사회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소득처분, 우리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정답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자산 임대료, 2번 자산 양도금액, 3번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번 송금의 불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4번은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적용 순서, 우리 시험에 세무회계 상급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첫 번째가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이자, 두 번째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지급이자, 세 번째 건설자금이자, 네 번째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1번 빌딩 등에 대한 피난시설, 2번 본래 용도 변경 위한 개조, 4번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의 설치. 자, 이 세 가지는 자본적 지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는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 지출 즉시 바로 송금 처리되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가액으로 갔다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송금 처리되는 반면에 수익적 지출은 발생 즉시 송금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7번.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접대비와 기부금 두 개 비교하는 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1번. 접대비는 발생주의. 접대를 행한 그 시기. 발생주의고요. 기부금은 현금주의입니다. 지출 연도, 지출 시기. 2번. 접대비는 거래처와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송금이고요. 송금 항목이고요. 물론 한도 내에 들어왔을 때.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한 지출입니다. 맞는 편입니다. 3번. 접대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고, 자, 현물 접대비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현물 접대비. 자, 둘 중 큰 금액이니까 시가가 크니까 시가로 평가합니다. 4번. 거래처 경조사비로 적격 증빙 없이, 자, 20만원, 20만원인데 30만원이니까 전액 송금 불산입.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법인세법상 송금을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가. 교통사고 벌가금은 법률적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송금 불산입. 나. 업무용 자동차인데 개인적 사적 비용은 송금 불산입. 다. 임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우리 송금 항목이고요. 라,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송금 불선입 항목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무신고 선입 선출법. 정답 1번입니다. 10번,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 1번, 법인의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2번, 임원 또는 직원이 조직 변경, 합병, 분할, 사업 양도에 의해서 퇴직한 때. 3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중간정산. 전부 다 현실적인 퇴직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임원이 다시 연임할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11번.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인 우주개발. 자, 사업연도가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연합 신고 기한. 자, 일단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그리고 2달이죠. 자, 4, 5, 6, 7, 8, 9. 6개월이고요. 그 다음 11월 말까지 중간연합 신고 기한입니다. 2달이니까.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니까 22년 11월 30일입니다. 12번, 분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우리 분납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중간연합 신고기한, 분납. 1번, 중소기업 내국법인. 자, 법인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우리 중소기업은 2개월, 비중소기업은 1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3번, 납부세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 금액. 4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맞는 편입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13번, 과세표준 2억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 자, 지금 우리가 이 101회 세무회계 상급을 시험 볼 때는 2022년 개정세법인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는 2023년에 아마 이 동영상을 시청할 거예요. 그래서 개정된 세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9% 해줄게요. 9%. 자, 9%, 19%, 21%, 24%. 이렇게 우리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10, 20, 22, 25인데 1%씩 줄어들었습니다. 9%, 19%, 21%, 24%. 자, 23년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기 1번을 9%로 고쳐둘게요. 보기 1번을 9%. 자, 2억까지는 9% 적용됩니다. 그래서 13번의 보기 1번을 9%라 고쳐두고요. 우리 해설도 9라고 고쳐둘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9%. 이렇게 수정해줄게요. 수정을 해둘게요. 자,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간이가세자 예정 부과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번, 개인사업자는 이제 원칙상 예정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예정 고지를 합니다. 3번, 예정 신고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확정 신고할 때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번,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은 종료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25일까지. 정답 4번입니다. 틀린 내용이죠. 15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장이 2 이상의 사업자가 총괄 납부를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할 수 있다. 신고는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더라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따로 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 내용 보기 4번만 보겠습니다. 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맞는 편입니다. 16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의 개인적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맞는 내용이죠. 2번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 아닙니다. 원래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 공급인데 우리 견본품은 예외적으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번 과세 사업을 위해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해 사용 소비하는 경우 우리 면세 전용 간주 공급이죠. 정답 3번입니다. 17번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재화 이동, 인도되는 때. 2번 장기 할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란 때. 3번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일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8번 면세 대상으로 옳은 것. 토지 공급과 수돗물은 우리 면세 대상인데 항공요금과 전기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가와라. 정답 2번입니다. 19번 세금 기한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공급받는 자의 상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20번 부가가치세법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도매업, 3번 도매업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21번 일반 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옳지 않은 것. 1번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아니죠. 우리 과세사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4번 제조업은 물론이고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2번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매출 내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23번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금액 합계액. 자, 1번 임직원 회식 관련된 매입세액 50만원, 복리후생 성격이니까 사업 관련된 경우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면세사업과 접대비는 불가.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2번 간이가세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이가세를 포기할 수 없다. 아닙니다. 간이가세 포기하고 일반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5번 개인 일반 과세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등 세액공제 공급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 연간 한도는 1,000만원. 정답 4번입니다. 자, 우리 세법 2부 같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자, 1번 소득세법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아주 출제가 자주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폐업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이외에도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 총 6가지 소득이기 때문에 폐업한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과세 기간입니다. 다음은 이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여 우리 보기 4번처럼 비거주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일까지 과세 기간으로 하고요. 사망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이 두 가지가 예외고 나머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2번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2번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집니다. 왜냐하면 사망했으니까 그 살아있는 상속인들이 대신 신고해야 되고요. 납세 의무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3번 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 양도소득 금액 계산.
자, 각 거주자 비율로, 지분 비율로 따로따로 계산입니다. 3번.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빈도가 잦습니다. 자, 1번 통지예금은 우리 인출일입니다. 인출일. 정답 1번입니다. 4번의 해산, 자녀적 계산 가액 확정일이고요. 자, 4번. 거주자의 분류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과세 대상 되는 소득은 우리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분류과세죠. 정답 4번. 5번.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80%입니다. 80%. 주택 입주 지출 상금과 그 다음에 공익법인 주무관청 승인 상금 80%. 문제 6번.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일당 15만원, 1일에 15만원입니다. 7번.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일직료, 숙직료, 여비, 우리 실비 변상적인 정도의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8번. 연금소득 공제 한도 4번에 900만 원이죠. 9번.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의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해외 이주로 일시로 받는 금액. 2번. 사용자 부담금, 자, 회사 부담금, 현실적인 퇴직소득입니다. 3번.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기타 소득이죠. 퇴직 후에 받는 것은 기타 소득. 문제 10번.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배당 소득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가의 이익배당, 나의 인정배당, 나의 의제배당, 공익신탁이익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개죠. 11번.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1번 매출액, 2번의 장려금. 3번. 사업과 무관한 자산 수중이익은 사업과 관련되어야만 사업소득 수익금액입니다. 사업과 무관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대상. 내가 남한테 또는 가족한테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납세 의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정답 3번입니다. 12번.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 대표자 급여는 필요경비 불선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오너잖아요. 사업자고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13번. 부당행위 계산 대상 소득이 아닌 것. 자, 우리 근로소득은 부당행위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14번.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매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2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우리 회사에서 2월달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내가 5월달에 신고할 거를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별도로 5월달에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고요. 15번.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배우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는다. 맞는 표현. 2번.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직계만 되는 거예요. 직계종속의 형제자매는 우리 삼촌을 말하는 겁니다. 삼촌, 큰아버님 또는 삼촌 말하는 것이고요. 직계존속과 직계존비속, 직계당자는 나이만 되지 삼촌, 사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장애인은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제한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6번.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
주거 건물 임대 제외한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은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공제됩니다. 사근영기 이배. 2번 부동산 임대업 외의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 사근연기 이배 통산 후 다음 연도 2월 됩니다. 3번 22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이후라여 가능합니다. 4번 부동산 임대업 자 주거 건물 임대 제외한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의 부동산 임대 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월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임대소득은 제외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그냥 사업소득 일반 사업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우리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현황 신고해야 되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정답 3번입니다. 18번 교육비 세액공제. 자, 1번 우리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니까 가능하고요. 500. 2번 중학생 자녀 교과서 가능합니다. 20. 3번 아내의 마트 문화센터 교육비.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사설 학원비도 우리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합니다. 자, 1번, 2번 520만 원. 정답 2번입니다. 19번 22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금액은 제외입니다. 사업소득 금액 5천이고요. 근로소득 금액 6천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은 1억 1천이 됩니다. 종합소득 공제합니다. 종합소득 공제가 3천이고요. 그래서 과표가 납니다. 8천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0번 인적 공제 금액이 동일한 거. 자, 경로우대 100만원, 한부모 100만원. 정답 4번입니다. 경로우대 한부모 소득공제 100만원씩이고요. 21번 세액공제인데 2월 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는 무엇인가? 자, 이 중에 우리가 2월 공제 가능한 거 당연히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2월에 공제할 수 있는 거 기부금 세액공제. 정답 4번입니다. 22번 소득세법상 기장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말. 자, 우리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정답 1번입니다. 23번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정답은 2번이죠. 우리 개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우리 중간연합 의무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24번 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이 아닌 것. 자, 이자, 배당, 근로, 양도소득은 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25번 소득세법상 미등기 자산 양도소득세율 우리 70%죠. 단일세율.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1회 세무회계 상급 세법 1부, 세법 2부 자, 모두 풀이를 마쳤는데 한두 문제 좀 지엽적인 문제였고요. 대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회에 또 102회 세무회계 상급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